나는 오늘도 혼자 밥을 먹고 산책을 한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모임에 가서도 오히려 더 쓸쓸함을 느끼신 적 말입니다. 자식들, 손주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아니면 반대로 혼자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는 시간이 누구보다 편안하고 행복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은 이겁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 이 둘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이 된다. 그러니 고독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혼자 있을 때만이 진정 자유롭기 때문이다. 오늘은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삶, 나이 들어 더 단단해지는 내면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올해 75이신 김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슬하에 자녀가 둘 있지만 큰아들은 미국에서 살고 작은 딸은 서울에서 바쁘게 일합니다. 명절이나 생신 때나 얼굴을 볼까 말까 합니다. 처음 혼자가 되셨을 때 김 선생님은 견딜 수 없이 외로웠다고 합니다. 저녁을 먹다가도 눈물이 나고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로당에도 나가보고 노인대학에도 등록했습니다. 사람들 틈에 있으면 외로움이 덜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에 돌아와 혼자가 되면 더 큰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운 걸까? 저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우연히 도서관에서 쇼펜하우어의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김 선생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웠던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두려웠던 거라는 걸요. 평생을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정작 나라는 사람과는 제대로 마주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혼자 남았을 때 함께 있어야 할 나를 몰라서 외로웠던 겁니다. 그날부터 김 선생님은 달라지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참았던 수채화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뭔가 생산적이지 못한 것 같고 이기적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지 않게 된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그 시간이 가장 평화롭고 충만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사람들과의 관계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경로당 친구들과 있을 때도 억지로 맞추거나 외로움을 달래려고 집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언제 올 거니? 하며 조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관계가 더 편안해지고 만남이 더 즐거워졌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었어요. 나를 모르는 채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거였죠. 쇼펜하우어는 왜 고독을 이토록 강조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범속한 사람은 사교적이다.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을 찾고 모임을 찾고 무언가로 시간을 채우려 하는 건 혹시 나 자신과 마주하는 게 두렵거나 지루해서는 아닐까요?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사교성은
각자의 빈곤함과 권태로부터 나온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서로를 찾는다. 여기서 중요한 건 쇼펜하우어가 사람들과의 관계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가 경계한 건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사교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친구 관계, 깊이 있는 대화, 의미 있는 만남은 어떤 때 이루어지나요? 각자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내면이 충만한 사람들이 만날 때가 아닐까요? 빈 그릇끼리 부딪히면 소음만 날 뿐이지만 채워진 그릇끼리 만나면 서로를 풍요롭게 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의 진짜 의미도 여기 있습니다. 젊을 때는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증명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의무적인 만남들이 줄어듭니다. 이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삶의 첫 40년은 본문을 쓰고 다음 30년은 그것에 대한 주석을 단다. 즉, 젊을 때는 살아가고 나이 들어서는 그 삶을 이해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내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80살의 박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할아버지는 평생 회사원으로 사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뭘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셨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남은 친구들과는 만나면 병원 이야기, 약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뭐가 제일 좋아요? 순간 할아버지는 대답을 못하셨습니다. 이른 평생을 살면서 정작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 손을 잡고 시장 갔던 기억 막걸리 집에서 아버지와 나눴던 대화, 첫 월급으로 산 만년필, 하나하나 소중했던 순간들이요.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오늘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무엇이 좋았는지, 뭐가 아쉬웠는지를 적었습니다. 처음엔 몇 줄 쓰는 것도 어색했지만 점점 할 이야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걸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구나. 이제 박할아버지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 진짜 자기 자신이 되는 시간이니까요.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늙는다는 게 뭔가를 잃어가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처음으로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이다. 군중 속에 있을 때는 단지 군중일 뿐이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혼자 있어도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반대로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나를 모른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외로움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나라는 사람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니까요. 오늘 하루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차 한 잔 마시며 산책하며 아니면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무슨 생각을 했지? 뭐가 좋았지?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그 질문에 답하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말로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함께 있을 수 있다. 감사합니다.